자,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날이고요. 동푸에 대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푸는 동준형 하프라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10분에 15분 정도 될 것 같고요. 혹시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이론서를 다시 보고 찾아보면서 연습하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고 보였습니다. 자, 문제 바로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상에 나와 있는데 이제 혼재해서 그죠? 혼재하여도 혼쪽 발화 위험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16 하나의 고기를 쌈 먹는데 오이에 싸 먹는다 얘기했죠. 또 이렇게 외워도 되고요. 1, 2, 3, 4, 5, 6 해서 16 쌈 오이 쌈 이렇게 외워도 되고 한 게 없어요. 여러분들 외우고 싶은 대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1류와 6류, 3류와 4류, 그죠? 그 다음에 오이 쌈, 5류, 2류, 4류가 된다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1류, 6류 오케이 혼자할 수 있겠죠? 혼자할 수 없는 물질로서 옳지 않은 것이 나와 있는데, 자 보면 혼자하였을 때 위험성이 없는 위험물로서 옳지 않은 거 나와 있는 거죠. 혼촉 발화 위험이 없는 물질입니다. 자, 여기 좀 문제가 좀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혼촉 발화 위험이 없다는 거죠. 자, 혼촉 발화 위험은 16 없고요, 쌈싸 없고요, 그 다음에 오이싸 없고요. 6류와 4류는 어때요? 6류와 4류는 혼촉 발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은 몇 번? 4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보겠습니다. 2번 문제가 되는데요. 점화원의 종류가 다른 하나가 나와 있는데, 물론 점화원의 종류는 우리가 열적 점화원이 있고, 기계적 점화원이 있고, 화학적이 있고, 전기적이 있고, 원자력 점화원이 있는데, 분해열은 뭐다? 화학적이 되겠죠. 물론 분해열도 있고, 자연 발화에도 분해, 흡착, 중합 이런 게 있는데, 분해열도 있어요. 유전열은 뭐냐면 얘는 누설 전류가 되죠. 누설 전류. 그래서 얘는 뭐냐면 전기적 점원이 되기 때문에 답은 2번이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봅니다. 3번 문제인데요. 3번 문제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자, 100분의 그죠? 여기 이번에 CO 농도가 되는 거죠. 100분의는 아니고 CO 농도이기 때문에 CO2를 구하는 공식은 21분의 21 마이너스 O2 곱하기 뭐다? 100이 되는 거죠. 그죠? 여기 CO2 농도로 계산 공식이고, 여기에서 만약에 최소 소화 설계 농도를 구한다면 1.1을 곱하면 되죠. 여기서 21분의 그죠? 21분의 21 마이너스 그죠? O2 20이 되겠네. 20 곱하기 얼마다? 100이 되겠죠. 자, 그러면 O2 농도가 여기에서 20 주어졌네요. 그럼 이게 아니고요. 이렇게 잘못 제가 계산했습니다. 부작정 계산하다 보니까 여기 실수를 하게 되겠네요. 여기서 지금 20이 주어졌기 때문에 20이고요. 20 마이너스 20을 주어졌기 때문에 여기 20을 넣으면 되는 거죠. 원래는 21인데 20 주어졌기 때문에 20을 넣으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이제 5가 있으니까 5를 넣으면 돼요. 곱하기 얼마다? 100이 되겠죠. 자, 그러면 20분의 1500이 되겠죠. 1500 나누기 얼마다? 20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1500 나누기 20을 하면 볼게요. 1500 나누기 20이죠. 자, 그러면 얼마가 되겠어요? 2, 6, 22, 7, 14, 그죠? 7, 14. 자, 그러면 약 한 75 정도 되겠죠. 답은 몇 번? 답은 3번. 2, 50이니까 답은 3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이 푸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됐고요. 자,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문제인데 자탐 설비, 자동화재 탐지 설비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게 나와 있는데, 자, 보겠습니다. 발신기는 수신기 또는 중계기, 수신기 또는 중계기, 수신기신호를 받는 거고 중계해 주는 건데요. 자동으로 하는 건 아니죠. 수동으로 하기 때문에 답은 몇 번? 1번 됩니다. 2번 수신기는 화재 발생 시, 화재 시 발신기 또는 감지기로부터 신호 직접 또는 중계를 거쳐 수신해서 받아서 음향을 알려준 설비가 되는데, P형은 소유자형에 대해서 공통 신호를 수신하고요. R형은 레코드형이라서 고유 신호를 수신합니다. 또한 R형은 우리가 보면 기록형이라서 기록에 딱 뜨는 거죠. 딱 뜨는 거고, 다중 전송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R형은 요즘에 최근 많이 쓰이는데 고층 건물에 많이 쓰이는 거죠. 맞습니다. 경계 구역은 특정 소방 대상물 중 소방수를 발신 후 유하게 제어할 수 구역이 되는데, 일반적 경계 구역은 600제곱미터이고 한 변이 50m가 되는 거죠. 뻥 뚫려 있다. 1000제곱미터에서 50m가 되는 거고요. 두 개 층은 500제곱미터일 경우는 두 개를 하나 묶을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지하구는 700m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동화 탐지 설비는 화재 발생을 감지기에 자동으로 감지해서 관계자 통보하는 설비로서, 요걸 조심해. 속보 설비 연동을 할 수 있어요. 속보 설비 연동을 할 수 있다는 말은 뭐냐면 감지가 되잖아요. 그죠? 감지가 되는 순간 그 자동 속보 설비를 연동을 해서 통보해 줄 수도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맞습니다. 답은 1번 되겠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재분류가 있고요. 뭐 재난 분류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 존스, 그다음에 아네스, 그다음에 법적 분류가 있는데 물론 가장 중요한 건 이 법적 분류가 물론 제일 중요한데 존스 분류는 뭐예요? 존스는 자연, 그다음에 준자연, 그다음 인위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그죠? 아네스는 뭐예요? 자연과 준자연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법적은 뭐예요? 법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연과 사회 이렇게 나눌 수 있겠죠. 그죠? 특히 자연에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사회에 조심해야 될 수 있는 게 있는데 자연은 황사 같은 거, 미세먼지는 사회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 법적이 물론 제일 중요한 건데 잘못 얘기했네. 아네스가 준자연이 아니고요. 자연과 뭐로 나눌 수 있어요? 인유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준자연은 아네스는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과 인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준자연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은 지진성이 있는데 지진성이라는 것은 뭐가 있다? 지진, 화산, 그 다음에 해일이 있는 거고 인위에서 보면 사고성이 있고 계획적이 있는데 특히 여기에 보면 계획적 뭐가 있다? 테러, 폭동, 전쟁 이런 게 있어요. 두 가지만 조심하면 돼요. 그래서 자연적에서는 지진성이 뭐가 있냐, 인위적에는 계획적이 뭐가 있냐, 이 두 가지만 조금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아네스는 뭐가 없다? 준자연이 없다. 장시간 걸쳐 발생하는 준자연이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존스의 준자연은 있어요. 존스의 준자연은 뭐가 있냐면 눈사태 같은 게 이게 준자연이 돼요. 온난화 같은 거죠. 그죠? 자, 보시면 자연과 준자연이 틀렸죠. 얘가 존스가 되겠죠. 답은 1번이 됩니다. 인인 고의성 유무에 따라 사고와 계획적이 있는데 계획적을 꼭 외우셔야 해요. 테러, 전쟁, 그 다음에 폭동 같은 거고요. 아네스는 지진성이 있는데 지진성은 이거 외우시 지진, 화산, 해일 같은 게 있습니다. 대기오염, 수조오염과 장기간 걸쳐 발생하는 것은 제외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연소범위에 대해 나와 있는데요. 옳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연소범위가 쭉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소가 있고요. 뭐 가장 물론 넓은 것은 뭐가 됩니까? 아세틸렌이 제일 넓겠죠. 그죠? 그 다음에 수소가 되겠죠. 그죠? 아이고 팔 하나야. 수사실험 빼면 되죠. 75에서 4를 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옳지 않은 거니까 답은 물론 1번은 쉽게 우리가 고를 수가 있는데요. 자, 보면 수소는 4에서 75가 된다는 점. 75에 4를 빼면 이 연소범위 나올 수 있잖아요. 또 여기 문제에서 보면 연소 범위는 뭐냐? 폭발 범위를 묻냐? 연소 범위와 폭발 범위 같은 거고요. 연소 범위를 묻냐? 위험도를 묻냐에 따른 답은 약간 다를 수 있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고. 위험도 수는 이 아산의 수라고 배웠던 것 같아요. 그죠? 이氧화탄소 위험도 제일 큰 거고 연소 범위는 아세틸렌이 제일 큰 거죠. 그 다음에 수소 이런 순서예요. 산화에틸렌이 나와 있죠. 그래서 산화에틸렌이 있는데 여기 보면 자, 산화에틸렌 수소, 그 다음에 일산화탄소 나와 있는데 산화에틸렌은 우리가 또 여기 아세틸렌은 바로 밑에 아세틸렌 제일 높은 거고요. 그 다음 뭐다? 산화에틸렌이 되겠죠. 이 정도 에틸렌. 그 다음 뭐다? 뭐 수소. 그죠? 이 정도가 됩니다. 이 정도로 한번 보시면 돼요. 그죠? 아산수. 이 정도. 그래서 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겁니다. 1번. 7번 문제인데, 자,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증발연소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증발연소는 우리가 고체 연소도 있고, 그 다음에, 액체도 있어요, 증발은. 고체는 표분자증, 액체는 주로 증분이 되겠죠. 표분자증, 증분, 그렇게 되죠. 양초는 고체 연소증, 증발연소 보여준다. 오케이. 양초, 고체, 그죠? 양초 같은 경우에 입김으로 끈다. 그러면 제거 소화가 되는 거죠. 자, 그다음 유황은 증발연소 맞습니다. 맞고 나프탈린도 증발이 맞고요. 고체 연소 맞고요. 휘발유는 증발 액체에서 경유도 증발인데 중유는 벙커시유 같은 경우는 분해 연소이기 때문에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것이죠. 자, 그다음 봅니다. 8번에 조류대 발생이 나와 있는데 물론 조류대 발생에 대해서 적조가 있고요. 녹조가 있어요. 그죠? 자, 녹조는 얘는 뭐냐? 녹조는 환경부가 돼요. 환경부는 뭐 미세먼지 이런 것도 해당되는 거고요. 환경부. 그죠? 자, 그다음 적조는 뭐냐면 해양 수산부가 돼요. 해양 수산부가 되는 것은 또 어떤 게 있냐면요. 해양 수산부 되는 것은 적조도 있지만 해양 선박 사고 같은 것도 해양 수산부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적조기 때문에 해양 수산부가 되게 답은 몇 번? 4번이 되는 거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주관기관이라는 것은 위성, GPS 이런 거고요.
해양 경찰청은 순환 사고, 그죠? 해양에서 발생된 순환 사고가 해양 경찰청이 되는 거고, 내륙에 발생된 순환 사고는 행정안전부가 되는 거다 보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9번 보겠습니다. 냉각수화죠. 온도를 떨어뜨린 냉각수화하는 건데, 발화점 또는 인하점이 낮춘다 맞고요. 2번은 좀 조심해야 되는데, 결국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아렌유스 방정식에 따라서 반응 속도 늦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분해 생성물도 억제하는 거죠. 억제가 나온다 해서 얘는 무조건 억제 소화되는 건 아니고요. 결국은 온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반응 속도도 억제되는 거잖아요. 그죠? 농도 변화를 이용한 것이 되겠죠. 물리적 소화 맞습니다. 농도 변화를 이용하지 않는 것이 화학적 소화인데, 화학적 소화는 바로 부촉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맞고, 양초를 익비누 끄는 소화 냉각 소화 아니고요. 주로 얘는 뭐라 할 수 있어요? 제거 소화를 할 수 있습니다. 가염성 가스를 날려버리기 때문에. 답은 몇 번? 4번이 된 겁니다. 자, 10번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불완전 연소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지 않은 거 나와 있습니다. 불완전 연소와 vs 불완전 연소 vs 완전 연소, 이런 거. 정상 연소 vs 비정상 연소, 이런 걸 조심해야 돼요. 그죠? 이 두 가지 비교. 공기양이 너무 부족할 때 잘 타지 않겠죠? 맞죠? 연소 생성 배기가 너무 불량할 때, 어떻게 우리가 불량 배기통이 막혀 있을 때 연소 잘 되지 않겠죠? 가염이 너무 많다 하더라도 잘 타지 않겠죠? CO2가 많이 나온다. 그렇지 않죠. 완전 연소 때가 CO2 나오겠죠. 틀렸습니다. 불완전 연소는 희백색에 가까운 게 아니라 다맘적색에 가깝겠죠. 희백색은 1500도가 되기 때문에 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옳지 않은 건 몇 개? 2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이렇게 풀어봤는데요. 매일 여러분들을 뵐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흥미롭고 기대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항상 이 동풀을 사랑해 주시고, 좀 문제 좀 풀다 보면 골치 하프다 생각할 수 있는데, 골치 아플 수도 있습니다. 하프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도 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보면서 틈틈이 또 하시면 언젠가는 골치가 안 아플 때까지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합격하면 이제 골치가 좀 덜 아플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수험 기간에는 좀 골치가 아파야만 우리가 실력이 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